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서 씨의 군 미복귀 논란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이 부대 관계자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등의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재논의를 합의했습니다. 서울시는 돌봄 SOS 센터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충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조성합니다. 양산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추석 특별자금 100억 원을 지원합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계속되는 추미애 장관 아들 서 씨의 군 미복귀 논란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이 부대 관계자 녹취록을 공개하며 진상규명에 나섰습니다.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도읍, 신원식, 정점식 의원 등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해 추 장관의 아들인 서 씨의 병가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의 부대 관계자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예, 그때 추미애 보좌관이 서일병 병가 연장이 되느냐 문의 전화가 왔다 그랬죠. 네. 그 보좌관 이름 기억나요? 안 납니다. 전혀 안 나요? 예. 국민의힘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5일부터 23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19일의 병가를 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3일 부대에 복귀해야 했지만 같은 달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부대 밖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 부대 밖에 있었던 나흘은 개인 연가로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정점식 의원은 대검찰청의 추 장관 아들, 미 2사단 지역대장, 지역대 지원장교, 지역대 지원대장, 추 장관 보좌관 등 총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의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재논의를 합의했습니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된 이후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 관련 법안 내용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과 의협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합의문 내용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등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하던 사항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협약 급여와 시범사업, 원격 의료 등으로 특히 전공의들은 이들 정책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명문화된 약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종 합의문에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과 관련 법안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한다는 문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한 논의를 하는 중에는 관련 입법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이 공공보건의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고 민주당과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정부가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각 지자체에서는 돌봄 복지 사업의 영역도 확대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돌봄 SOS 센터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돌봄 SOS 센터는 기존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루어진 도시락 지원, 병원 동행, 간단한 집수리 등과 같은 돌봄 체계 영역을 확장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 누구에게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돌봄 복지 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5개 구를 대상으로 돌봄 SOS 센터를 시범 운영했던 서울시는 8월부터 25개 구 전체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범위도 확대돼 올해부터는 만 50세 이상의 시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도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서울시는 1년간 5개 구에서 돌봄 SOS 센터 시범 사업을 통해 총 2만여 건의 돌봄을 제공했으며 100점 만점에 평균 90.91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강북구에서는 지하철 4호선 미아역에 있는 무인도서 대출 반납기를 미아동 복합청사로 이전했습니다.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이 지하철 4호선 미아역에 설치돼 있는 무인도서 대출 반납기를 이전합니다. 이는 9월 15일부터 내년 10월 중순까지 서울교통공사가 추진할 예정인 미아역 환경개선 공사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전될 장소는 미아동 복합청사 외부 계단의 1층과 2층 사이로 9월 22일 화요일부터 이용하면 됩니다.
9월 11일 금요일까지 지하철 미아역으로 도서를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기기는 14일 월요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아역에 있는 무인 민원 발급기가 미아동 복합청사 출입구로 이전돼 14일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무인도서 대출 반납기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이나 강북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마포구가 출판 문화의 진흥을 위해 창업 초기 출판사와 스타트업 1인 창작자를 지원합니다. 홍대 입구역에 마포 출판문화진흥센터를 개관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마포구가 창업 초기 출판사와 스타트업, 1인 창작자 등 출판 분야 종사자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마포 출판문화진흥센터를 홍대 입구역 복합역사 내 코스테이션에 개관했습니다. 마포 출판문화진흥센터는 코스테이션 2, 3층 구간에 조성한 창작허브 공간으로 창업자나 기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전시, 행사, 입주기업 간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며 마포구의 창작산업 발전을 위한 시설입니다. 최근 3층 작업 공간에는 20개 입주사와 32명의 1인 창작자가 입주했습니다. 출판사뿐 아니라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전자책 제작자, 북튜버 등 다양한 출판 관련 창작자들이 함께 일하는 공간입니다. 홍대 지역을 중심으로 출판 및 디자인 관련 예술가들의 작업 공간이 집중된 마포구는 향후 플랫폼 P를 활용해 출판 관련 세미나, 콘퍼런스, 전문가 멘토링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한출판문화협회와 공동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다음은 광역시 소식입니다. 비용 부담 때문에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많을 텐데요. 대전시가 시가 보유하고 있는 광고판을 무료로 지원하고 광고 시안까지 제작해주는 홍보 매체 시민 이용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전시가 오는 9월 21일까지 시가 보유한 홍보 매체를 무료로 이용할 법인이나 단체를 공개 모집합니다. 이번 2020년 제2차 홍보 매체 시민 이용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이 겪고 있는 광고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시는 선정된 기업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대전시 홍보 매체 일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광고 시안은 지역대학의 디자인 관련 학과 교수와 학생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제작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시정 소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시가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마을 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인 마을기업 상생샵 국내 1호점의 문을 열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마을기업 상생샵에는 마을기업 64개에서 만든 식품류, 공예품 등 50여 개의 다양한 제품을 진열 판매하고 있으며 사회적 협동조합 살림에서 운영을 담당합니다. 광주시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행정안전부의 홈플러스 매장 내 마을기업 제품 판매장 조성 사업에 최종 선정돼 지난 8월 홈플러스 주식회사와 마을기업의 판로 확대 및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주 다니는 마트에 우리 지역에서 만든 제품을 살 수 있어서 좋고요. 저도 자주 이용해봐야겠어요. 앞으로 광주시는 운영기관 및 홈플러스 주식회사와 지속적으로 상품 개발, 입점, 기획전 등을 실시해 우수 마을기업 제품들을 홍보하는 등 상생샵 활성화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과연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안전할까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에 대해 강릉시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자동차 방역을 진행하는 드라이브스루 클린 정류장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클린 정류장이 지난 여름 강릉 종합운동장 주차장에 마련됐는데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택시와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통한 차량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클린 정류장은 강릉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차량의 내외부를 방역하고 방역을 마친 자동차에는 청정 차량 인증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기간은 코로나 종시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됩니다.
평창군이 휠체어 리프트의 기능이 탑재된 재활 특화 차량을 구입해 본격 운영합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재활 특화 차량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서 선정돼 정부와 강원도의 예산 지원으로 구입한 차량입니다. 이번 재활 특화 차량 운영으로 보행 이동에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들이 휠체어에 탑승한 채로 타고 내릴 수 있어 센터 이용에 편리하고 장애 중증 진행을 예방해 건강관리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센터 이용자는 지체 장애인에게 이동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사람들은 잘 모른다며 한결 이동이 편해져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횡성군과 횡성문화재단, 국순땅이 횡성 한우축제 활성화를 위한 공식적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횡성 한우축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24일 횡성군과 횡성문화재단은 횡성 둔내면에 본사와 양조장을 두고 있는 국순당과 횡성 한우축제 발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순당은 주력 제품인 백세주, 막걸리 등 축제 정보가 담긴 라벨을 부착해 축제 알리기에 적극 앞장설 예정인데요. 뿐만 아니라 자사 SNS 계정과 각종 온오프라인 홍보물을 통해 횡성 한우축제 정보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26회 횡성 한우축제는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온라인 축제로 진행되며 오는 10월 15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단양군 입구에는 낙석 방지를 위한 계단식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관광 1번지 단양의 미관을 크게 해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의 상진대교 인근 국도변입니다. 작년 말 낙석을 방지하기 위해 계단식 옹벽이 설치됐는데 맞은편에 있는 단양의 유명한 관광지인 만천하 스카이워크에서 훤히 내려다 보입니다. 단양군은 옹벽이 자연경관을 해친다며 옹벽을 설치한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 여러 차례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측은 자체적으로 보완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관계자는 낙석을 예방하기 위해 옹벽에 센서를 달아놨다면서 이 센서에 무게가 걸리면 낙석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가 충북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생산 파급 약 1조 3천억 원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북 진천군 덕산읍과 음성군 맹동면 일원에 들어선 충북 혁신도시. 충청북도는 충북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반경 20km의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정부 그린 뉴딜 정책 확산 거점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린 뉴딜은 화석 중심 에너지 정책을 친환경 저탄소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가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충청북도는 우선 에너지 기업을 특화 기업으로 지정, 연구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이럴 경우 기업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태양광과 에너지 효율 향상, 스마트 그리드 3대 중점 산업을 조성하고 청주, 충주 일원의 정보통신, 빅데이터 등 첨단 산업과 연계해 디지털 기반의 에너지 안전 산업 거점을 조성합니다. 단지는 코어지구 1, 2, 3으로 나눠 개발하는데 코어지구 1은 오는 2025년까지 1조 7,581억 원이 투입됩니다. 충청북도는 특화지구 조성 후 2030년까지 에너지 강소기업 60개 유치를 목표로 했습니다. 이로써 전문인력 1,034명을 양성하고 생산파급 1조 3,489억 원의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보령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다문화 이주 여성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운영합니다. 이번 사업은 다문화 이주 여성들의 취업을 장려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보령시가 다문화 이주 여성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커피 라떼아트 실무반과 디저트 창업과정 등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라떼아트 관심이 많아서 보령개발센터에서 왔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창업을 하고 싶어요. 이번 과정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이주 여성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직업인으로 거듭나도록 돕기 위해 무료로 운영합니다.
커피 라떼아트 실무반은 커피의 기본기 및 음료 제작 과정, 라떼아트 기술 교육으로 구성되며 디저트 창업 과정은 제품 실습 및 창업에 대한 교육으로 구성됩니다. 교육은 직업기술뿐 아니라 SNS 마케팅 등 창업에 대한 자신감과 기술을 갖출 수 있는 실전 교육도 함께 진행됩니다. 다음은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달부터 추석 특별자금 100억 원을 지원합니다.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그 밖의 업체는 10인 미만 업체가 해당됩니다. 접수는 이달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받으며 융자 지원 규모는 100억 원으로 경영 안정자금 7천만 원, 창업자금은 5천만 원 한도로 양산시가 2년간 연 2.5%의 대출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에 따른 피해 구제를 위한 이른바 포항지진특별법이 드디어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포항시는 피해 신청 접수 등 후속 조치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25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강덕 포항시장과 정혜종 포항시의회 의장은 지진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70%에서 80%로 상향된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비율과 1억 원으로 조정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지원 한도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정부의 노력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00% 피해구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나머지 20%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특별법에 명시된 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 지원 방안을 내년도 국비 예산에 반영해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한편 포항지진특별법은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9월 중 피해구제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현장 접수와 함께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접수 가능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접수 오부제를 시행합니다. 포항시는 피해 신청 절차에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김제시는 지난 1일 취약계층 부부들을 대상으로 웨딩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노부부와 어려운 형편의 결혼 사진을 촬영하지 못한 취약계층 부부에게 행복한 순간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황인아 기자입니다. 김제시 자원봉사센터가 김제 시민운동장 수변공원에서 노부부와 다문화 부부 등 취약계층 부부 6쌍을 선정, 내 생애 최고의 순간 리마인드 웨딩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노인 인구 30.6%의 초고령 사회인 김제시의 특성에 맞는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부 활동이 어려웠던 만큼 부부만의 시간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해 화목한 가정을 조성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날 촬영한 사진은 액자와 앨범으로 제작해 이달 23일 웨딩 전시회를 통해 모든 대상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김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든 시간을 보낸 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행복한 웃음을 선물하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어 좋았다며 신혼 때의 설렘을 다시 한번 느끼며 부부들의 관계 개선을 통해 밝은 지역사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혜였습니다. 생활이 된 마스크 착용, 하지만 집을 나설 때 가끔 깜빡하는 경우가 있죠. 이에 전주시가 시내버스에 시민들의 기부를 통해 마련된 마스크를 비치했습니다. 계속해서 황인아 기자입니다. 앞으로 전북 전주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마스크가 비치됩니다. 이번 마스크 지원 캠페인은 마스크 착용을 깜빡 잊은 시민들의 기부 캠페인으로 기부된 마스크는 4일까지 전주 시내버스에 10장씩 비치되며 비치된 마스크를 사용하고 이후에는 사람들의 현물 기부 마스크와 기부금 모금을 통해 지속적으로 비치할 예정입니다. 캠페인을 제안한 기관 관계자는 주위에 마스크 판매하는 곳도 없어 낭패를 볼 수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캠페인을 기획하게 됐다면서 또 마스크 착용 문제로 버스기사가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버스기사의 안전을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이 캠페인은 시민들의 자발적 기부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이용자들의 도움도 필요하다면서 전주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 캠페인이 오래 지속되길 희망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혜였습니다.
완주시가 친환경 푸드 전문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비대면 먹거리 공급 활성화를 통해 안전을 도모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시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황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주군이 친환경 푸드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자연의 담은 마켓과 손을 잡고 완주 로컬관을 오픈했습니다. 완주 로컬관은 담다, 품다, 있다라는 3대 가치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로컬 가공 기업들의 소득 향상과 건강한 가공 먹거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동안 자연의 담은 마켓은 완주군 로컬 가공 기업들을 대상으로 입점 설명회를 통해 현재까지 29개소 200여 개 제품을 발굴한 상태입니다. 박성희 완주 군수는 앞으로 비대면 먹거리 공급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온라인 유통 채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이번 주가 코로나19의 확산과 진정을 판가름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정세균 총리가 국민들에게 호소했는데요. 코로나와 장마에 태풍까지 많이 지치셨겠지만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 등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며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뉴스제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